안녕하십니까. 진주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진주시장 후보자 토론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백근곤입니다. 인구 34만의 진주시를 이끌 진주시장으로 과연 누가 적합할지를 뽑는 이번 지방선거. 진주시는 문화와 혁신이 공존하고 있는 유서 깊은 도시인데요.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현직 시장과 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이 맞대결을 펼쳐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선거구입니다. 이번 토론회는요, 유튜브 MBC 경남 뉴스 채널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본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후보자들의 자리와 발언 순서는 추첨을 통해서 미리 정해졌음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두 후보님들께서는 오늘 정해진 발언 시간을 잘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 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바로 마이크가 꺼진다는 점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출사표를 던지신 두 후보들을 곧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조규일 후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규일입니다. 네, 조규일 후보에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한경호 후보입니다. 네, 한경호입니다. 예, 유서 깊고 이 품격 있는 도시 진주시를 대표하는 진주시장을 뽑는 자리이기 때문에 두 후보님들 모두 오늘 품격 있는 토론 보여주실 거라 믿겠습니다. 자, 모두 발언으로 문을 열어보죠. 출마 인사 듣겠습니다. 시간은 각 후보당 2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조규일 후보 출마 의견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진주시장 후보 조규일입니다. 저는 4년 전 여러분의 열렬한 지지 덕분에 시장에 당선되어 부강한 진주와 행복한 시민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시내 곳곳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아이들이 즐겨 찾는 놀이공원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또한 진주의 격에 맞는 꽃거리를 조성하고 밤이 안전하고 야경이 아름다운 스마트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진주시는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는 시기입니다. 2027년 서부 경남 KTX가 완공되면 많은 긍정적 변화가 예상되지만 패싱 현상이나 빨대 효과의 부작용도 염려됩니다. 이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진주시의 역사, 문화, 예술 콘텐츠를 관광 자원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위기는 부울경 메가시티입니다. 사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문제는 경남 내에서 동서부 간의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울경 메가시티의 서부 경남 진공 현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우리 진주에 탄탄한 자생 동력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제일 확실한 대응책은 도청의 진주 환원입니다. 또한 진주시는 지난해부터 카이와 계약을 맺고 시험 비행센터를 이반성에 건립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는 미래 유망 산업인 날아다니는 자동차, 즉 UAM 생산기지를 유치하는 데 결정적 요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 진주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외지로 떠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진주시를 찾고 싶고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고 싶습니다. 저 조규일이 시작한 부강한 진주, 조규일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후보들의 모두 발언 듣고 있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한경호 후보에게 2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진주 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주시장 후보 기호 1번 한경호 인사드립니다. 2년 이상 지속된 코로나의 고통을 잘 이겨내신 시민들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 일상적인 생활로 복귀하고 있는 만큼 모든 가정에 웃음이 가득했으면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진주는 근 30년을 무능하고 부패한 보수 정당 출신의 시장들이 장기 집권해 왔습니다. 그 결과 어떠합니까? 우리 진주가 전국에서 가장 낙후되고 소외한 지역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1인당 지역 총생산 GRDP는 18개 시군 중에서 17위로 최하위 수준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너무도 장담합니다.
지난 4년의 시정을 냉정하게 심판해 주십시오. 이제 저 한경호가 진주를 지키겠습니다. 진주를 살리겠습니다. 진주 발전의 적임자, 희난 해결사 한경호가 책임지고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시민들과 함께하는 참일꾼 한경호가 행정선진 진주 시민섬김 시정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이제는 변할 때가 되었습니다.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사람을 바꿔야 진주가 확 바뀝니다. 시민이 행복해집니다. 존경하는 진주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네, 두 후보의 출마의 변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번 토론회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메가시티 출범에 따른 서부 경남의 상대적 소외를 어떻게 해결할지 그 대안을 들어보겠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이란 취지로 부울경 메가시티가 출범했지만 부산과 울산에 인접한 동부 경남만 혜택을 보고 진주를 비롯한 서부 경남은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 출범과 관련해서 서부 경남의 중심지인 진주시의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은 각 후보당 2분씩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경호 후보에게 먼저 답변 기회 드리겠습니다. 2분입니다. 네, 부울경 메가시티는 수도권 집중 현상에 대응해서 남부 지역에 수도권 규모의 강력 경제권을 형성함으로써 국토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다. 그래서 국가 정책적으로 그렇고 우리 부울경에 있어서도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동부 경남 지역 중심으로 SOC 분야나 강력 교통망, 산업 육성 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서부 경남이 다소 소외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울경 메가시티 사업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우리 진주를 비롯한 서부 경남 발전 전략이 전제가 돼야 된다. 그래서 투 트랙으로 가야만이 부울경 메가시티가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진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부 내륙 고속철도의 2023년 조기 착공, 그리고 2027년 조기 완공이 돼야 되겠고, 우리 항공우주청을 우리 진주와 사천 중간 지점에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진주가 바이오 항로화 산업이 집적되어 있기 때문에 문산, 진성, 반성을 중심으로 농산물 가공산업 연구기관이나 관련 기업체 그리고 유통센터를 입주시켜서 농산물, 식품, 푸드밸리를 조성하는 것도 강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을 진주로 이전하고 선악산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그러한 관광산업, 그리고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조기에 하는 그러한 시책들이 반드시 부울경 메가시티 사업과 연계돼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경남도청의 진주 이전이 본질적인 대안입니다. 그와 연계해서 진주, 사천, 산청을 통합해서 50만 이상의 자족도시로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2분의 시간이 마무리됐습니다. 곧바로 국민의힘 조규일 후보에게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부울경 메가시티라는 사업에 대해서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는 사업 추진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경남 동서부 간의 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부 경남에 든든한 자생 동력이 필요합니다. 대응 방안으로는 첫째는 자생 동력 강화, 둘째는 도청 진주 환원입니다. 먼저 자생 동력 강화 전략입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서부 경남에 대한 별도의 산업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새 정부에서 최근에 항공우주청 개청 의지를 밝힌 것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앞으로도 수도권 2차 공공 이전 그리고 사천 국제공항 승격 등에 대해서도 정부의 적극 지원을 끌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남도 차원에서도 지역산업, 즉 바이오 실크 등의 진흥 투자를 유도해야 합니다. 우리시 차원에서도 미래 일자리를 창출할 핵심 전략 사업에 집중 투자를 해야 합니다. 날아다니는 자동차, UAM 산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부강 진주 3대 프로젝트를 통해서 관광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경남도청 환원입니다.
향후 부울경 메가시티가 실행이 되면은 동서부 간 불균형은 더욱 심화됩니다. 경남 전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발전을 위해서라도 도청 환원이 필요하다 봅니다. 특히 금년에 창원 특례시 제도가 시작이 되었죠. 향후 광역시와 버금가는 인사, 재정, 인허가 행사가 전망이 되고 경남도청 소재지로서의 기능은 이제 불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도청 이전이 불가피해질 것입니다. 결국 도청 진주 환원은 장차 부울경 메가시티 운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보고요. 도청 진주 환원에 대해서 저는 시장으로서 2021년, 2022년 신년사에서 두 차례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제 후보님들의 공약을 어떤 방식으로 실행해 나갈지도 우리 유권자분들에게는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을 텐데요. 대표 공약을 어떤 방식으로 실현해 나가실지 그 계획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각 후보님들에게 2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약 발표의 시간인데요. 국민의힘 조규일 후보에게 2분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지난 4년간 문화와 경제를 두 축으로 하는 부강 진주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진주의 명성과 활력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민선 8기에는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진주의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진주미래 100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겠습니다. 먼저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카이 회전익 비행센터 건립과 도심항공 UAM의 비행장인 버티포트 건설을 추진해서 미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2027년 서부경남 KTX 개통과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비해서 선제적인 문화 관광과 도시 인프라 구축을 마무리하고 유네스코 창의도시로서 진주만의 독특한 문화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겠습니다. 선악산 터널과 제2금상교를 건설하고 오라산 숲속의 진주를 국가정원으로 지정하고 국립지질유산센터도 유치하겠습니다. 신안동 복합스포츠타운과 프로야구 훈련캠프 건립도 추진하고 우리나라 기업가 정신의 수도로서 국립기업가 정신 역사관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권역별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청소년 시내버스 무료 승차 사업도 지원하겠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청년 사관학교를 유치하고 창업진흥원도 설립하겠습니다. 여가시설을 확충하고 재활시설 지원도 확대를 해서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농촌 지역에는 일손 부족 현상을 최우선 해결하고 농업 첨단 장비 지원과 그린 바이오 산업을 육성해서 농민들에게 큰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주시장 후보들의 대표 공약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한경호 후보에게 2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네, 이번에 제 공약은 우리 시민들의 건의사항과 우리 진주시의 오랜 수건 사업을 중심으로 시민 행복 8대 전략 60개 세부 공약을 마련했습니다. 그중에서 파급 효과가 큰 사업을 10대 핵심 사업으로 선정을 했는데요. 그걸 말씀을 드리면 출산 장려금을 확대 지원하고 농민수당을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 지원을 일반 회계 현재 3.2%에서 임기 내에 5%까지 확대하는 그런 공약이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외에도 제가 신규적으로 발굴한 사업을 말씀드리면 65세 이상 시내버스 요금을 무료로 하겠습니다. 19세부터 24세까지 2만 6천 명에게 연간 5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기본수당을 신설해서 지급하겠습니다. 경남과학기술원을 비롯해서 과학기술 연구기관을 유치 설립하겠습니다. 진주 랜드마크를 설치해서 관광 명소화하겠습니다. 합천에 있는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을 진주로 이전시켜서 우리 진주가 명실상부한 문화예술 수도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선악산 터널과 제2금상교 성류를 건설해서 신도심과 구도심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약속한 이러한 사업들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와 행정 절차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예산은 국도비를 확보하고 그의 자체 사업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민간 합동 공약 추진 협의회를 구성하고 시장 직속의 공약 추진 기획단을 조직하겠습니다. 네, 우리 두 후보님들의 대표 공약들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주도권 토론이 이어지겠습니다. 이 상대 후보의 공약이 현실성이 있는지, 과연 실천할 수 있을지, 실천 의지는 있는 것인지 이 부분들을 서로 검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후보님들에게는 7분씩의 주도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 시간은 가능하면 1분을 넘지 않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상대 후보에게 한 30초 이상은 답변하실 기회를 꼭 보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한경호 후보가 먼저 주도권을 갖고 상대 후보의 공약을 검증하시면 되겠습니다. 7분 시작하시죠. 예, 제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조 후보께서 간단히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용 선거 공고문에 보면 그 4년 성과를 소개한 내용이 있습니다. 잘했으니까 조율이다. 이란 제목인데요. 이 제목에 대해서 시민 한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크게 잘못한 조규일 시정 5가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첫째, 시내버스 파업 시민 불편. 둘째, 과자 LH 아파트 방화 난동. 셋째, 코로나 국민의 이 통장 제주 여행. 네 번째로 난강변 문화센터 건립 주민 갈등. 다섯 번째로 시외버스 터미널 문제 미해결. 특정 개인의 시민의 한 사람의 의견이지만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 후보께서 그렇게 자랑하고 홍보하던 부광 진주 3대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4년 성과에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업들이 다 완성이 된 건지 아니면 왜 이러한 사업들이 성과에 빠졌는지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시민들 여러분들께서는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후보님께서 만나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쪽으로 또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제가 주로 만나는 분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은 우리 진주시가 많이 달라졌다라는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도심의 교통체증을 상습적인 이 막힘 현상이 일어나는 곳은 전부 다 풀었습니다. 진주교, 진양교, 상평교, 금상교 이렇게 해서 다 풀었고요. 또 이 내동 오거리 그리고 평거 10호 광장, 말띠고개 뭐 이런 데도 이 시설 구조 개선 또는 도로 확장을 통해서 많이 풀어냈죠. 그리고 아이들이 이 놀기 좋은 놀이공원을 많이 만들었는데 진성 쪽으로 가면은 숲속의 진주라는 곳이 있습니다. 어린이 도서관이 있고 산림 레포츠장이 있고 글램핑장이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한번 가보시면은 굉장히 만족을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진양호 쪽에도 물놀이공원을 만들었고요. 또 물놀이공원은 금산, 충무공원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주도권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부광진주 3대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우리 진주의 역사, 문화, 예술 콘텐츠를 관광 자원화하는 겁니다. 뭐 한 1, 2년, 2, 3년 만에 이렇게 완결이 되는 그런 사업들이 아니고요. 이 사업들에 대한 세부 사업들은 거의 전면적으로 지금 다 행정 절차를 제가 주도권을 가지고 질문한 거기 때문에 행정 절차를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행정 절차를 거의 10분입니다.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후 2, 3년이 지나면은 아마 여러분들께서 우리 진주시의 문화자산, 관광 자산이 크게 변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실 수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자님, 이게 주도권 진행이기 때문에 주도권을 가진 사람에게 좀 그렇게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양호 순환 자전거 도로와 관련해서 일부에서는 이게 환경 파괴, 환경 오염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많아요. 절벽 절개까지 해서 확장, 직선화한 것은 자전거 도로를 빙자한 약수암 진입도로 개설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기다 아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한 후보님 말씀 중에 진양호 자전거 순환도로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뒤에 질문의 취지는 들어보니까 희망교에서 남강, 약수원까지. 예, 예. 희망교에서 예, 예. 난강댐으로 가는 맞습니다. 그쪽의 예. 자전거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는 우리 진주시의 이제 자전거 도로 체계가 남강을 중심으로 양쪽 그 둔치를 이렇게 길게 타고 뻗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곳, 그러니까 우리 평거동 쪽에서 보면은 건너편 쪽에 자전거 도로가 완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순환도로가 형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순환도로를 완성하는 차원에서 그 사업에 착수를 했고 네. 그 사업은 낙동강 유역청의 인가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추진을 한 됐습니다. 사업입니다. 예. 그다음에 유람선 김시민호 유동추직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지난 4월 5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김시민호에 대해서 환경단체를 비롯해서 시민들께서 많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연 생태계를 파괴한다. 경유 사용에 따른 수질 오염, 생태계에 악영향이 있다. 가수기 때 진장교 아래 수중보를 막으면 녹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난강은 수심이 낮기 때문에 가수기 때는 운행이 곤란하므로 불가피하게 준설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유람선 운행 장소가 의암바위나 촉선유로를 끼고 있기 때문에 호국 충절의 현장에서 유람선을 운행하는 장소로는 부적하다. 그러한 시민들이 의견이 있다는 것을 제가 답변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유등축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작년도에 코로나의 엄중한 시기임에도 유등축제를 강행해서 한 달 이상을 일주일 만에, 한 달 행사를 일주일 만에 중단을 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예산 낭비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중단한 축제 행사에 축제 유공자 보상을 했다는 이야기 드립니다. 오히려 책임을 물어야 할 공무원들에게 보상한 것이 과연 정상적인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유등 축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는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등 축제가 대부분 매년 한 12일 정도 이렇게 열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아쉬워하던 게 그냥 그 예산은 그대로 다 투입이 되는데 시간을 조금 더 늘려가지고 우리 진주 시민도 좋고 그리고 관광객이 외지에서 오면은 그분들도 볼 수 있는 그런 기간을 늘리는 게 좋지 않느냐 차원에서 한 달 정도를 그때 정했던 겁니다. 그렇지만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다시 일주일 정도만 하고 중단을 했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예산 낭비는 네. 없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두고 계속 했으면은 더 좋았을 것을 그냥 그 상태에서 멈춘 것밖에 없습니다. 네. 예년 정도로 추진했다는 그 정도 됐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답변은 아니고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 그 조규일 후보의 4년 시정은 우리 시민들과 약속한 공약 예, 이제 마이크가 꺼졌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안내를 해드리면 두 후보님들 모두 질문과 답변 시간을 1분 이내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는 토론이라는 점을 두 후보님들 모두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주도권을 가지신 후보가 끊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30초 정도의 최소한의 답변 시간은 보장해달라.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국민의힘 조규일 후보에게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7분입니다. 출발하시죠. 네, 이 내용은 우리 한 후보님께 저번에도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렸습니다. 네. 진주 사천 국도노선 신설과 관련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저만 추진한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전에 시장님들도 추진을 꾸준히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시가 워낙 낮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잘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한번 여쭤보니까 우리 한 후보님은 열심히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열심이라는 게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지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삼천포에서 올라오는 국도 3호선이 지금 사천읍에서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길이 지금 그게 3호선이고요. 또 고성에서 올라오는 선이 국도 33호선입니다. 그래서 한 도로에 국도 3호선과 33호선이 공동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를 확장을 하니까 고속도로가 연계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확장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워낙 지금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확장을 하든지 아니면 별도의 노선을 신설해야 되는지 그 둘 중에 해야 되는데 확장을 못하기 때문에 현재
3호선은 그대로 두고 네, 그 저기 예. 33호선으로 분리한다. 그 33호선은 내용은 잘 압니다. 네네네. 그런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실행을 하겠냐, 그걸 여쭙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현재 국토부에서는 뭐 BC가 뭐 낮아서 당분간은 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지만은 BC 분석은 우리 지역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그 지역의 소외 지역으로서 균형 발전이 가능하면 BC가 낮더라도 그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그만 네네. 저 답변하시고요. 균형 발전 차원에서 하는 그 지수는 이미 BC를 평가할 때 이미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공약을 이행하기가 어렵다. 구체적인 대안이 아마 없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진주시에서 지금 제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진주에서 사천까지의 구간 중에서 약 한 4분의 1 정도까지 되는 데가 신진주역에서 사천 경계까지입니다. 거기는 우리 자비로 한 390억 정도 소요가 될 건데, 그거는 진주시 자비로 우선 추진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머지 구간에 대한 국가의 비용 부담도 적어질 거고, 또 진주시 구간을 만들어 놓으면은 자연스럽게 사천 구간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의견입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 후보님 공보를 보면은 교육 경비를 현재 한 3.2% 되는데 5%까지 확대한다 그러셨고, 네네. 농정 분야 예산은 현재 7%인데 10%대까지 확대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취임하고 나서 사실은 교육 분야에 있어서도 약 한 290억 원을 증액을 했고요. 농업 예산도 민선 7기 동안 670억 정도를 증액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약 1%밖에 되지를 않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 한 후보님은 어떤 방식으로 그거를 추진하겠다는 건지, 그리고 거기 두 개를 합하면 약 한 전체 예산의 5%가 됩니다. 5% 되는 예산을 그럼 이거를 늘리면 다른 어떤 분야를 줄이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우리 진주가 학생들 인구가 8만 명이나 되는 그러한 명실상부한 교육도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공약에 우리 진주를 세계 인류 교육도시로 선포하고 추진하겠다. 그 핵심적인 사항이 교육 경비 지원을 일반 회계의 3.2%를 임기 내에 5%까지 확충하겠다. 그렇게 우리 시민들과 약속했습니다. 그래 현재 3.2% 규모가 한 441억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2023년도에 3.5%, 2024년도에 4%, 2025년도에 4.5%, 2026년도에 5%, 매년 한 50억 정도 증액을 하면 5% 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뭐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현재 농정 분야의 7%, 전체 예산 규모, 농정 분야 예산이 1,300억 됩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 인구가 약 10%이기 때문에 현재 농업 인구에 걸맞는 예산 10%는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네네. 아마 뭐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계시지 않은 것 같고, 교육과 농정 분야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분야에 대한 예산 투자를 늘려가겠다. 뭐 이런 정도 취지이신 것 같아요. 우리 지방재정, 이 화수분이 아닙니다. 어느 분야를 늘리려면은 어느 분야는 반드시 줄여야 됩니다. 이 우리 시정 50년, 100년을 이렇게 쳐다보고 가시려면은 저는 적어도 그 정도 5% 정도 늘릴 때는 다른 어떤 분야는 줄이겠다라는 계획도 같이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후보님 공약 사항 중에서 구 영남백화점 자리에 아동복지센터를 건립하겠다. 진주보건소청사를 독립청사로 확보를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 두 가지 사업은 제가 민선 7기 동안 사실은 역점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도대체 무슨 다른 의견이 계신지, 이 한 후보님의 다른 특별한 이게 변형된 그런 내용이 있는지 여쭙고 싶은데요. 예, 조금 전에 우리 조 후보께서 우리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냥 답변이 아까 좀 미진한 것 같아요.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먼저 답변을 드리고. 아니요. 이 질문을 해 주십시오. 계속 늘어지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저 예산 문제는 제가 불급한 예산을 과감하게 조정하겠습니다. 아니요. 영남백화점 사안하고 우리 이제 시민들에게 알려야 되니까. 그거는 제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 질문에 답변을 하시는 겁니다. 불급한 죄송합니다. 예산을 과감하게 조정하고
남미성 전시성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해서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투입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멀쩡한 보도블록을 파헤치는 필요한 예산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회자께서 조금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답변을 했고요. 예. 예, 조금 전에 영남 아동백화점이나 보건소와 관련해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공약을 60개 선정했습니다. 그 중에서 20개는 기존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보완 발전시키겠다. 나머지 30개는 신규로 완전하겠다. 막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 공약 중에서 이 두 가지 사업은 우리 시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도 좋은 사업들은 제가 시장이 되면 좋은 사업이란 말씀이시죠? 예, 좋은 사업은 제가 이어받아서 하겠다.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후보님들의 주도권 토론 시간이 마무리됐고요. 서로의 공약을 검증해 봤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진주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와 함께하고 있는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진주시장 후보자 토론회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주시 가좌동 복합터미널 착공과 관련해서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균형발전 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요. 오랜 기간 표류하고 있던 가좌동 복합터미널이 다음 달에 착공 예정이란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이와 관련해서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란 우려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구도심과 신도심의 균형 발전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후보님들께서 각각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답변 시간은 각 후보마다 2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조규일 후보에게 2분 드리겠습니다. 출발하시죠. 네, 터미널 이전 사업은 20년 전부터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실행이 되지 못하다가 제가 재임하는 4년 동안 급속하게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말씀드리면은 민선 4기 2005년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하고 이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16년 민선 6기 개발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을 했죠. 그리고 2017년에 개발 구역 신청을 하게 되는데, 즉 도시계획 결정부터 구획 신청까지가 무려 12년이 걸렸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취임한 이후에는 사업이 급속하게 진행이 됐어요. 2019년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되고 문화재 발굴 조사, 부지 보상 완료도 되었고 2022년 2월에 실시 계획이 인가가 됐습니다. 다음 달에 부지 조성 공사를 착공을 해서 2025년 공사를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만 이 터미널 이전으로 인해서 주변에 계신 우리 상인들께서 이제 불편을 호소하고 계시고 반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은 한 3가지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상생발전 방안 용역을 지금 이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최종의 이전 방안을 도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도심으로 사람이 더 모일 수 있는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최근 3년 동안 국토부 주관 도시재생 공모사업이 선정이 돼서 900억 이상이 원도심에 투입이 되게 됩니다. 부광진주 3대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서 원도심에 관광객이 즐겨 찾는 곳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도심, 원도심 간의 교류를 활발히 할 수 있는 구조 개선이 필요합니다. 선악산 터널, 제2금산교를 건설하고 혁신도시 주민, 기존 도심 주민들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네, 2분의 시간이 마무리됐습니다.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 한경호 후보에게 2분 드리겠습니다. 예, 원도심과 신도심의 불균형 해소가 우리 진주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소도시인 우리 진주가 이렇게 원도심과 구도심의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것은 아마 흔치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조 후보가 말씀하신 것처럼 선악산 터널과 제2금산교를 조기에 건설해서 접근성을 강화함으로써 불균형 문제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도시 재생 사업을 상봉동이나 평거동, 상대 하대동으로 확대하는 것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도심의 상징인 중앙시장과 농계시장의 활성화가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설 흔다와 병행해서 중앙시장 2층에
비어 있는 공간을 진주시에서 보조를 받고 있는 단체, 협회, 기관들을 입주시키면 상당한 그 활성화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농계시장 주차장을 3층까지 확충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진주시의 원도심 지역에 고도 제한이 제법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진주성 근처는 5층, 그리고 중앙시장 인근은 25층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원도심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고도 제한도 제가 시장이 되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청이 우리 진주로 환원할 경우에 도청 자리를 구시청, 그러니까 진주성에 가까운 지역으로 하는 것도 지금 저는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이전에 우리 시청의 문화예술 관광부서를 진주성 근방, 그러니까 원도심에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야구 전용 경기장을 지금 신설하겠다 말씀드렸는데 구공수운동장에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통 질문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주도권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도권 토론은요, 자유 토론입니다. 상대 후보의 능력과 자질과 공약과 도덕성 여러 가지 다 검증을 하시면 되는데요. 시간이 이제 7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검증을 하시는 거는 자유입니다만 단 인신공격성 발언이나 상대를 비하하는 발언은 꼭 삼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진주 시민, 특히나 우리 진주시의 아이들, 학생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품격 있는 토론회를 두 후보님들이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질문과 답변 시간은 가능하면 1분 이내로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최소한의 답변 시간도 보장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권 토론은 국민의힘 조규일 후보에게 먼저 7분 드리겠습니다. 출발하시죠. 네, 우리 한 후보님의 공직 지향 목표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2017년, 18년 경남도 권한대행을 하고 계실 때 진주시장 출마는 하지 않겠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고 2020년에는 국회의원에 출마를 하셨다가 낙선을 하셨고요. 2021년에는 LH의 상임감사로 지망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2022년에는 다시 진주시장에 출마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이 행보를 보고 우리 한 후보자님께서 과연 우리 시민들을 위한 혹은 국민들을 위한 봉사의 길을 어떤 길을 생각하고 계신지 조금 헷갈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평생 35년은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저 능력에 비해서 너무나 가분한 은혜를 입어서 그 은혜에 대해서 저는 우리 국민들이나 시민들에게, 도민들에게 보답하는 길을 찾았습니다. 퇴직 후에 남들처럼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누구보다도 다양한 경험, 다양한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그런 소중한 자산을 우리 시민들에게 되돌려주고 싶다. 그러한 순수한 마음에서 정치를 시작했지 어떤 그런 좀 전에 조 후보가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은 2024년에 또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제 생각에는 진주 시민에 대한 봉사, 헌신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저는 기본적으로 이해는 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시려면은 진주시장에 집중해서 조금 이렇게 출마를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 후보님, 최근 10년간 우리 진주에 얼마나 거주를 하셨습니까? 제가 2002년도에 제가 이제 경남도청에 14년을 최근 10년간. 10년간. 예. 제가 10년간은 서울에서 아시다시피 중안부처, 세종시, 네. 창원 그렇게 근무를 했습니다만은 제 진주에 저희 그 어머니가 살고 계시기 때문에 수시로 제가 진주에 네, 알겠습니다. 내려왔고, 혹시 저기
우리 한 후보님이 국회의원이나 뭐 시장 선거 때가 되면은 이 후보를 위해서 이 요건 충족을 위해서 진주에 주소를 두시거나 하는 것은 아닌지, 또 평소에 실제 생활을 진주에서 하는 것을 잘 본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한 후보님은 지금 서울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시죠, 그죠? 네, 서울에 진주에는 없죠, 그죠? 진주에는 이제 어머니 예, 그러니까 집에. 진주에는 뭐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없고 소유한 적도 없죠, 그죠? 아니죠. 이제 부모님 집에. 예, 그러니까 우리 한 후보님 이름으로 소유한 적은 없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 진주시의 세금은 최근 5년간 얼마나 내셨습니까? 어느 세금을 내셨나요? 지금은 그 주민등록이 제가 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주민세 내셨을 거다. 예, 기본적인 주민세도 어머님이 저기 세대주로 돼 있으면은 한 후보님은 내지를 않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예. 세대주로 돼 있습니까? 그럼 한 해에 한 10,000원 정도. 큰 돈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뭐 한 최근 5년 정도면 5만 원 정도 진주에 세금을 내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조금 이거는 우리 한 후보님한테 조금 불편한데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경호 이 후보자님께서 경남도청에 지사 권한대행으로 이 재직을 하시는 동안에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호통만 치고 결재판을 던지고 행사에만 다니고 한 사실 등이 도청 공무원 노조 홈페이지에 게시판 언론 등에 나와 있습니다. 2017년 12월에는 경남과는 거리가 많이 떨어진 충북 제천의 화재 사건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재난 상황실을 야간에 긴급 조사를 시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급기야는 도청 공무원 노조 홈페이지에 권한대행 탄핵과 교체를 바라는 글도 등재된 적이 있습니다. 노조에서는 창원시청에 한경호 권한대행 내부 소통을 강화하라는 현수막까지 개첨한 사실이 도청 공무원 노조 홈페이지에 등재가 되어 있는데요. 만일에 우리 한 후보님께서 공직에 근무할 기회가 있으시다면 이 같은 행보를 똑같이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저는 우리 조 후보처럼 눈치나 보고 무소신하고 조직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조직을 장악하고 우리 공무원이 시민을 일할 수 있도록 공복으로서 최선을 다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조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모름지기 공무원은 일이 있으면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저는 공직자의 기본 자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무원보다는 도민을 먼저 생각하고 도민이 원하면 제가 직접 다니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게 잘못된 것입니까? 요즘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고 합니다. 우리 봉급은 누가 줍니까? 우리 시민들이 봉급 줍니다. 일요일날 산불이 났고 일요일날 교통사고가 났는데 공무원들이 집에서 쉬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공무원들은, 우리 도민들은 시민들이 원하면 시간에 관계없이 항상 달려가서 시민들과 함께 하는 자리가 공직자입니다. 네, 저는 그런 마음으로 해왔습니다. 한 후보님 감사합니다. 예. 지금 제가 이제 드린 말씀의 취지는 그런 게 아니고요. 공무원들과 소통을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조직을 장악하겠다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뭐 이게 진주시장이 되면 조직을 장악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게 조직을 장악하지 않으면 일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진주시청 공무원들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또 우리 시청 공무원들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왜냐하면은 전임 시장 때보다 일을 2~3배 더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진주 시민에 대한 행복 그리고 공무원으로서의 기본 이 사명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전혀 불만이 없이 일을 잘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 네, 조규일 후보의 주도권 토론이 마무리됐습니다. 상대 후보에 대해서 자유롭게 지적을 해주시고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한경호 후보에게 7분을 드리겠습니다. 주도권 토론 시작하시죠. 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조 후보께서 부동산 관련해서 서울집이 아닌 진주집을 처분했다는 것, 그리고 재산 신고 축소 의혹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직 진주시장이 어떻게 서울집을 아닌 진주집을 처분했다는 것은 시민 정서상
도저히 수긍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많은 시민들을 만나면 배신감을 느낀답니다. 이 행태는 시민들을 무시하고 진주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몰직한 행태입니다. 지난 16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의 재산 신고가 2019년 14억 3천만 원이 4년 내내 가액 변동 없음으로 기재되어 축소 신고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분개하고 있어요. 이번 축소 신고 의혹은 조 후보의 직업윤리 문제, 심각한 도덕성 문제, 비뚤어진 공직관이 제대로 노출된 결정판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직자윤리법에 등록 재산과 가격 등을 거짓으로 기재할 경우에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면 해임 또는 징계 의결 요구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남 아파트가 전국에서 가장 가격이 상승하는 아파트라는 것은 삼척 동자가 다 알고 있어요. 2020년 공시가격이 17억 9천만 원, 2021년 1월 기준으로 21억 1천만 원, 2022년 1월 기준으로 24억 1천만 원, 매년 2억 내지 3억이 공시지가격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1원도 오르지 않는 것으로 신고한 것은 단순히 실수가 아닙니다. 네, 2분 넘었습니다. 의도적인 재산 승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명백한 법 위반이기 때문에 축소 신고한 내용은 제가 고발해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이 필요 없습니다. 아니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그래서 없다 답변 시간을 그러면은 보장해 주시면 좋을 것 좀 같습니다. 너무 하신데요. 무조건 토론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제가 질문할게요. 예. 법 위반을 떠나서 우리 시민들에게 사죄드리고 후보직을 사퇴할 의향은 없는지요? 제가 답변을 드리면은 이 문제 발단은 사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무려 30번 정도의 대책을 실시를 해도 결국은 국민들에게 큰 실망만을 안겨줬습니다. 그 대책 중에 하나가 공직자 1가구 1주택 이하 지침입니다. 공직자의 경우에는 사실은 근무지 이동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1가구 2주택이 되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저의 상황이었고요. 이는 사회주의 정부에서도 사실은 실시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대책을 실시를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오히려 한 후보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 같은 민주당 이 당원으로서 거기에 대한 사과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이 한 후보님은 진주의 아파트를 사신 적도 없습니다. 그런 분이 제가 진주의 아파트를 처분을 했니, 서울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정말 그는 사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서울 아파트는 20년 전에 제가 구매를 한 거고 10년 전에 재건축을 통해서 가족 입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남도청에 와서 일을 하면서 2017년도에 서부부지사를 그만두면서 안사람하고 거처를 확보하기 위해서 진주에 집을 마련을 하게 되는데, 그때 돈이 없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전세를 주고 우리 자녀들을 작은 아파트로 이렇게 답변이 되었습니다. 옮겼습니다. 30초 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1가구 2주택 걸리니까 할 수 없이 30초 넘었습니다. 네네, 죄송합니다. 충분히 네네. 됐습니다. 앞서 우리 그 조부께서 저 공직과 관련해서 뭐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일부에서는 이런 말씀하세요. 공무원은 조규율 시장을 좋아하지만은 시민들 좋아하지 않는다, 싫어한다. 저는 그 반대를 하겠습니다. 저는 공무원이 한경훈을 시장을 싫어하지만은 시민들이 좋아하는 시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 사이에서 우리 조규율 시장이 직원들을 제대로 장악하지 못한다는 말이 들려요. 그래서 이제 공직기관 문제가 심심찮게 언론에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 7월 간부공무원 갑질 논란, 2020년 9월 청경 및 공무원 특혜 채용 논란, 2020년 1월 11월 시장 자가 격리 중에 브리핑 논란, 2021년 1월 공무원 방역 수칙 미준수 논란, 최근에 장애인 체육회 설물 논란, 이거 뭐 헤아릴 수 없는 사례가 많습니다. 최근에 제가 시장 예비 경선 과정에서 저한테 제보 들은 내용은 있습니다. 모 동장이 동간내 전 단체장에게
전직 단체장에게 조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카톡을 보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공직자들은 선거에 절대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이 정도로 지금 우리 진주시정이 기강회의 그리고 문란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 후보의 입장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리 한 후보님이 뭐 한 가지는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저를 좋아한다. 그 말씀은 저는 제가 잘 몰랐는데 우리 한 후보님이 그리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오늘 알게 됐습니다. 저를 좋아해 주시는 우리 직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싫어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뭐 아까도 조금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은 시민들이 저를 지지하면은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제가 더 많이 나올 이유가 없겠죠. 그런 거는 우리 한 후보님께서 오히려 다른 쪽에서 편협된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 하시는 말씀으로 저는 생각을 네, 하겠습니다. 30초 알겠습니다. 남았습니다. 네, 됐습니다. 예, 그럼 간단한 질문하겠습니다. 인사 관련 사항인데요. 최근에 임명된 진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직렬이 무슨 직렬입니까, 후보님? 이번에 지금 네네네, 농업기술센터 소장. 예, 지금 소장님은 지금 농업직이나 지도직이 승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토목직으로 했습니다. 농업인들이 붕괴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지금 확실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예, 주도권 토론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자, 토론회도 끝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끝까지 두 후보님들 최선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자, 공통질문 하나를 더 드리겠습니다. 진주의 농촌경제 발전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주시는 대표적인 도농 복합 지역입니다만 농촌 일손은 현저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농촌 인력 수급이 더욱 어려워져서 농촌 경제까지 위협받고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각 후보마다 2분씩 드리겠습니다.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한경호 후보에게 먼저 기회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저는 경상대 농대를 졸업했고 기술고시 농업직을 합격해서 경남도청에서 농업 정책과장을 했기 때문에 농업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애정과 관심이 많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선거 공약에 농업인 수당을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확대하고 농수산물 수출을 5,600만 불에서 1억 달러로 높이겠다. 아마 그러한 공약을 반드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제가 시장이 되면 바로 농업직이나 지도직으로 바꾸겠습니다. 최근 우리 농촌이 3중구 4중을 겪고 있죠. 고령화 인구가 증가되고 있고 또 취업자 수도 감소하고 있고 농산물 수입 개방은 더욱 거세지고 있고 반면에 농자재 인건비는 상승하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인력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돈이 있어도 인력을 확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용허가제나 계절 근로자제,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가 제도적인 미비, 현실적 한계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농촌 인력 문제는 현재 농식품부에서 주관해서 전국 시군별로 운영하고 있는 농촌 인력 중개센터를 더욱 활성화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 진주시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 제도가 아마 중요한 것 같고요. 그에 병행해서 대학시장 봉사지원단, 농기계 봉사단, 농번기 일손 돕기 등이 같이 병행하면 가능하다 봅니다. 지금 남해군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 농가의 부담을 경감하기 때문에 50%는 농민들 그리고 20%는 군, 나머지 30%는 농협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우리 진주시에서도 한번 적용을 해보고 농촌 인력 문제는 우리 진주시가 주관해서 관련 유관기관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종합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분이 마무리됐습니다. 이어서 국민의힘 조규일 후보에게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농촌 일손 부족 해결 방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국인 근로자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농업의 첨단 자동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에 농촌 인력 중개센터를 설치를 해서 내국인 근로자 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작업자 안전보험,
교통 간식비 지원, 현장 교육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365일 농촌 일손 지원단을 구성해서 일손 지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농협, 유관기관, 농민단체가 참여토록 해서 효율성을 고려해서 민간 중심 조직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박완수 도지사 후보께서도 공약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경남도와 협조를 해서 재정도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은 우리시 맞춤형 방향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현재 외국 도시와 직접 MOU 체결을 하는 것은 외국인 인력 관리 통제 수단이 없어서 불법 이탈이 다수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결혼 이민자의 본국 거주, 사촌 이내 친척을 농촌 노동자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문제점인 불법 이탈, 거주지 환경 개선 등은 경남도 정부와 협조를 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첨단 농업 시설과 재정 지원을 확대해서 농촌 일손 부족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즉 드론, 로봇 제초기, 자동 딸기 따기 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농사의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시켜서 자동화, 디지털 농업으로 전환을 하면은 농업 인력 운영이 크게 효율화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구 34만 명의 진주시를 이끌 후보자로 과연 누가 더 적합한지 거의 1시간 가까이 이번 토론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두 후보님들 모두 후련함과 아쉬움이 공존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 진주시 유권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실 기회를 각 후보당 2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조규일 후보에게 마무리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2분 시작하시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진주 미래를 위해 시정에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는 부강 진주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오로지 진주 발전과 시민 행복 정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왔습니다. 특히 2019년 유네스코 창의도시 선정, 2021년 국토부 주관의 대한민국 도시대상 전국 1위 도시 선정, 2023년 아시아 역도 선수권대회 유치는 우리 시의 전례 없던 성과로 진주시의 도시 품격을 높였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완성해야 할 우리시 수건사업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재선이 된다면 민선 8기 동안 도청 진주 환원을 추진하고 다가오는 항공 우주 시대에 대비해서 날아다니는 자동차, 즉 UAM 산업의 메카로 진주가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진주만의 독특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서 진주를 찾고 싶고 머무르고 싶고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저 조규일은 준비된 시장, 일 잘하는 유능한 시장, 여당 시장으로서 시민의 열망과 희망에 오로지 성과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새로운 윤석열 정부와 소통하며 국비도비를 더 많이 확보하고 더 큰 진주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보다 더 나은 진주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부강 진주 시즌2를 적극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에게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5월 27일 금요일, 28일 토요일은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6월 1일 본투표에도 진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적극 참여하시고 조규일을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후보의 마무리 발언을 듣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한경호 후보에게 2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진주 시민 여러분, 오늘 토론 잘 보셨습니까? 이번 6월 1일 진주시장 선거는 시민 여러분들의 삶과 미래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선거가 되겠습니다. 우리 진주가 재도약하느냐 아니면 다시 퇴보하느냐를 결정짓는 선거입니다. 앞으로 4년 동안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경남도청 진주 환원을 비롯하여 항공우주특별시로 도약, 대기업 계열사 공장을 유치하여 현재 최하위인 1인당 GRDP를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해능과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능력과 함께 경험이 풍부한 행정 전문가, 저 한경호가 절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중앙시장 아들인 저 한경호가 서민시장, 보통시장으로 진주형 선진복지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저 한경호는 코로나 극복에 최선을 다하신 시민 여러분들께 코로나 완전 극복을 위해서 일산회복지원금 1인당 50만 원, 4인 기준 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65세 어르신을 위해서 시내버스 요금을 무료로 하겠습니다. 청년 2만 6천 명에게 연간 50만 원의 청년 기본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 시민의 굴릴만한 시정을 완전히 확 바꾸겠습니다. 시민 선김시정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서비스 정신으로 무장되고 핵심 마음대로 똘똘 뭉친 진주시청 공직자로 거듭나도록 변화하겠습니다. 시장이 앞서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들의 위대한 결정을 믿습니다.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두 후보의 마지막 마무리 발언까지 들어봤습니다. 거의 한 70분 가까이 이번 토론회가 진행이 됐는데요. 두 후보님들 모두 본 투표일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후보님들 모두 건투를 빌겠습니다. 예,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MBC 경남과 진주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함께한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진주시장 후보자 토론회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투표일 전까지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 꼼꼼히 살펴보시고 소중한 투표권 꼭 행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